자, 52쪽 나와 있는 취득 시기에 대한 것을 하나씩 하는데요. 포인트 다시 찾을게요. 국수 공판장의 장은 법인이죠. 따라서 법인과의 거래에서만 사실상을 적용하고 이걸 뺀 나머지는 다 뭐가 됩니까? 계약서를 인정해 준다. 이렇게 포인트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증여. 증여는 언제가 된다? 계약일.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대표자 한 사람 찾은 다음에 꼭 뭐랑 비교해야 돼요? 등기 접수일과 비교해서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싸워서 이긴 사람 대표자하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하고 결승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나와 있는 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봅니다. 다음은 취득세의 밑줄 취득 시기. 자, 포인트 연습만 한번 해볼게요. 1번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연부. 연부는 얼마가 되죠? 뭐가 되죠?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말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50만 원은 무슨 개념이냐? 면세점 배웠잖아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은 면세점이죠. 면세점은 취득일이 언제인지 구분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왔죠? 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돼야 되겠죠. 과세가 되면은 취득일이 언제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50만 원 개념 이해 가요? 이건 왜 나왔냐? 50만 원 이하면은 취득세 안 내니까 안 내면은 신고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포인트는 뭐가 되죠? 증여. 증여는 언제가 됩니까? 계약일 끝.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포인트는 뭘까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자, 날짜에서는 법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가 된다고 그랬죠?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 밑줄 사실상 잔금일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가 되죠? 계약일, 계약상. 이해 가요? 지금 뭣도 모르고 고개 끄덕거리다 들킨 사람이 있어요. 이거 봐요. 국수 공판장만 사실상이 되는 거지 법률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어느 걸 인정해 주죠? 계약상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여기다 답을 써놨잖아. 그 다음에 4번 보죠. 4번은 동그라미 포인트가 건축이에요. 건축 여기 나왔네요. 자가건축이 나오면 언제가 된다고 그랬죠? 사용 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맞죠? 그 다음 밑에 줄에 사실상 사용일. 날짜가 또 나왔죠? 그럼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그 중에서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 맞죠? 그 다음에 5번 나왔어요. 5번 밑줄 토지의 지목 변경. 항상 지목 변경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죠? 가액이 증가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왜? 가액이 증가돼야 취득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잘 봐요. 토지의 지목 변경 다음에 꼭 가액 증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날짜가 있는데 써놨죠. 날짜는 변경을 했으면 공부상의 변경일, 사실상의 변경일 중에서 어떤 날이 됩니까? 빠른 날.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요거대로만 찾으면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은 한 번 더 복습입니다. 밑줄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은 5개뿐이 없습니다. 뭐뭐 시작 국수 공판장. 그런데 국가로부터 수입 다 중요하지만 뒤에 어떤 말이 있나 없나 봐야 돼요. 유상이냐 무상이냐 봐야 되겠죠. 그러면 1번 동그라미 국가 뒤에 뭘 동그라미 쳐야죠? 증여는 무상이란 얘기죠. 무상이면은 사실상의 잔금일이 없죠. 공짜니까 잔금 준 날이 없다는 얘기죠. 이럴 때 증여는 언제가 되죠? 계약일이 된다는 것. 요게 함정, 과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틀린 건 몇 번이 돼요? 1번. 2번부터 포인트 연습하죠. 2번의 포인트는 뭐가 되죠? 법인장부. 다음에 뒤에 뭘 동그라미 쳐야 돼요?
유상이 나와야 되겠죠. 유상. 그 다음에 3번 포인트는 뭐죠? 판결문. 다음에 뭐죠? 유상. 4번 뭐가 되죠? 수입. 다음에 뭐죠? 유상. 그 다음에 5번 뭐가 되죠? 경매. 경매는 낙찰된 대금을 내가 지급해야 이전 등기가 되겠죠. 따라서 경매라는 말은 당연히 유상이라는 말이 없어도 뭐가 될까? 유상이 된다는 얘기죠. 경매를 공짜로 받았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03번 나와 있는 것은 체크. 4번 체크. 5번 보세요. 5번에 취득시기 밑줄.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만 배우면 되는데 1번 보죠. 1번에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란 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여기 보세요. 국수 공판장이 있나 없나 항상 보란 얘기죠. 요게 있을 때만 사실상이죠. 그럼 지금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라고만 돼 있지 국수 공판장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뭘 인정하죠?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이 되죠. 얘만 사실상이야. 얘가 안 나오면 다 뭐가 돼요? 계약서를 인정한다. 원칙을 적용해야 되니까. 따라서 1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신고한 경우에 취득시기는 언제가 된다?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맞고요. 그럼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몇 번? 1번. 5초도 안 걸리죠. 그 다음에 2번 보죠. 밑줄. 허가받은 건축물을 동그라미 건축. 여기 보세요. 허가받은 건축물을 지면은 뭐가 되는 거죠?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사용 검사 필증 교부일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애매모호해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은요 사용 승인서인데 검사 필증이라고 나와서 틀렸다 이렇게만 공부하세요. 요거 문제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사용 검사 필증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이게 이제 승인서라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요렇게는 안 나올 거니까 글자 사용 승인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지문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양도에서 많이 나옵니다. 밑줄 환지 처분. 두 번째 줄에 밑줄 소유권 이전. 자 여기 나왔죠. 여기다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환지가 나왔으면은 항상 언제 공고를 합니다. 환지가 나오면 공고를 해요. 그럼 언제 취득일이냐 언제 양도일이냐 요거 양도소득세에서 나올 확률이 큽니다. 언제가 되느냐 공고일에 언제 다음 날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한다. 소유권 이전하면은 고시를 합니다. 그럼 언제가 됩니까? 고시일에 다음 날이 된다는 것. 해서 환지 처분 나오면 공고일의 다음 날, 이전 고시하면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여기다 뭐가 있느냐? 요거예요. 조합이 취득을 했어요. 조합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용이 아니에요. 조합원용이 아닐 때는 누가 취득한 걸로 봐야죠? 조합. 조합은 언제를 취득으로 잡느냐 그러면 써도 좋다는 사용 검사를 받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이 부동산을 샀는데 조합원용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언제를 취득일로 잡느냐? 사용 검사 받은 날이 되죠. 나머지는 다음 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죠. 양도소득세 나올 확률이 크니까. 자 읽어볼게요. 3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다 그러면 밑줄 환지처분 공고일 노후 언제가 되죠? 다음 날. 그 다음 소유권 이전 고시일 노후 언제가 되죠? 다음 날이 된다. 공고라는 말이 나오면 공고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고일의 다음 날이 취득일이다. 공고일의 다음 날이 양도일이다. 양도일, 취득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주택법에 따른 밑줄 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을 했대요. 조합원용이 아니란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사용검사를 받은 날 끝, 이렇게 공부하면 되죠. 그러니까 다음 날은 공고일의 다음 날 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당일이 되는 거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죠. 다음 날이 X 틀렸습니다. 5번은 밑줄 과점주주인데 이건 쉬워요. 과점주주는 보세요. 50% 보유하고 있다. 과점주주 아니죠. 55%다. 과점주주 됐죠.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과점주주가 된 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점주주는 맨 밑에 법인이 물건을 취득할 때 아니죠. 과점주주가 된 날. 기억납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6번 나왔습니다. 요것도 과거의 기출문제입니다. 보셔야 돼요. 보죠. 개인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했죠. 나는 아무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신경 쓰지 말아요. 상대방이 누구냐 이거죠. 상대방이 누구래요? 법인으로부터 취득했죠. 그럼 여기 봐요. 법인이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시작. 장이 법인이니까 법인은 항상 어떤 날이 취득일이 돼요? 사실상의 잔금일. 이해가요? 국수공판장 법인한테 사오면 요놈이 돼요. 여기 봐요. 개인한테 사왔으면 요게 되는 거고요. 계약서가 되고. 해보죠. 개인, 법인, 요것만 정확히 알면 답이 쑥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개인은 여러분 헷갈리라고 나온 거예요. 나는 의미가 없어요. 나는 개인이니까. 근데 문제가 나는 개인인데 개인한테 사왔다. 그럼 개인간이 되는 거고, 나는 개인인데 법인한테 사왔다. 그럼 법인이 되는 거고, 나는 관계없어요. 누구한테 사왔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무조건 뭘로 보입니까? 나는 무조건 개인이에요. 근데 사온 데가 개인이면 개인간이 되고, 법인에게 사왔으면 국수공판장이고. 자, 그러면 이거 알면 답이 끝나는 거죠. 박스. 자, 우리가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 국수공판장이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원칙? 사실상? 그래요. 그렇게 찾는 거야. 밑줄 사실상 잔금일 몇 월 며칠? 그럼 여기 봐요. 여기에서 대표를 구했으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등기 접수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끝. 이러면 되죠. 그러면 등기 접수일이 밑줄 몇 월 며칠? 4월 7일. 둘 중에서 빠른 날이니까 4월 7일이죠. 지금 내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맨날 설명하면 뭐해? 뭐가 빠른지 모르는데 그만큼 넋을 잃고 앉아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걸 고치셔야 되는 거. 이제 4월 7일이 빠르죠. 또 내라고 나오잖아요. 잔소리해야 소용이 없어. 왜냐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미 방어막을 쳤어. 무조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맞을 거야. 내가 할 일은 리액션만 잘해주면 돼. 네네 고개 끄덕끄덕. 그게 아니죠. 그죠? 4월 5일이 빠른 거죠. 그럼 4월 5일 답이 몇 번? 2번. 그러니까 요거예요. 누구한테 사왔냐? 개인한테 사왔다. 그럼 계약서. 법인한테 사왔다. 국수공판장.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놈하고 비교해서 어떤 날? 빠른 날 해주면 되죠. 다 이게 과거의 기출문제예요. 다만 오래전에, 너무 오래전에 나와서 중요하지 않다고 표시했지만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7번 체크, 8번 체크 끝. 취득 시기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너무 비중을 많이 갖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니까. 되겠어요? 자, 오늘 한 거 어려운 거 많이 배웁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이제 세율 어렵죠. 자, 준비됐나요? 자, 기지개 한 번씩 피시고. 날씨 더운데 고생들 많이 하시죠. 여긴 또 유독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에? 에? 뭔 대화가 여기가 덥다는 게 아니라 여긴 더우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요 싸움도 일어나고 많이 일어납니다. 여름만 되면 에어컨 때문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딴 데 직장도 그래요. 에어컨 때문에 싸우고 막 그래요.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근데 덥다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되거든요. 서비스업이니까. 그러니까 뭐 웃돌이 저 위에 상의는 하나 갖고 다니는 게 좋아요. 떨지 말고. 떨면 공부도 안 돼요. 집에서 저 이불 갖고 와요. 내일부터. 자, 세율 들어갑니다. 준비됐나요? 자, 표준세율이라는 이름을 쓰죠. 일단 표준세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명칭을 뭐라고 그러죠? 표준세율. 그 다음 취득세는 몇 프로 세율 외우라고 그랬죠? 그럼 기억하고 있네. 그 4% 세율을 무슨 세율? 차등 비례 세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조정할 수 있으니까 탄력적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탄력세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미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럼 표준세율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첫째, 유상승계. 근데 시험에는 유상승계라는 말보다는 아주 콕 찍어서 매매, 교환, 경매 이런 것들이 다 유상승계란 얘기죠. 시험에는 매매, 교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요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농지냐 아니냐 구별이 되죠. 그럼 농지면은 몇 프로죠? 지겨운데 이거 그렇죠? 1000분의 얼마? 30. 그 다음에 농지가 아니면 4%, 1000분의 얼마? 40.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이거 외워야 돼요. 안 쓰셔도 되는데 이따 사진 찍어도 돼요. 나만 봐줘요. 나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상속. 상속도 농지냐 아니냐 들어가죠. 농지다 그러면 2.3%, 1000분의 얼마? 23. 2.8%, 1000분의 얼마? 28. 그 다음에 증여. 증여가 나왔을 때는 이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자, 다른 건 농지냐 아니냐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만 증여는 물건이 관계없어요. 그래서 꼭 농지 이게 나와요. 그럼 요거는 받은 사람이 누구냐? 비영리법인이 받았다. 세금이 쌉니다. 1000분의 28. 시험엔 천분율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은 아니다. 그럼 콕 찍어 개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냐 개인이냐 이렇게 공부하면 되죠. 요건 얼마가 되죠? 3.5%. 그럼 1000분의 얼마? 35가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라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신축. 그 다음에 뭐예요? 재축. 그 다음 증축. 요러면 되죠. 없던 게 생겼다는 얘기죠. 또는 요런 대신에 면적 증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뭐가 있어요? 면적 증가. 이럴 땐 얼마가 되죠? 2.8%. 1000분의 얼마가 되죠? 28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분할. 그 다음에 총유물의 분할. 합유물의 분할. 요거는 2.3%. 1000분의 얼마가 되죠? 23. 고집들은 되겠어요. 정신없이 쓰고 있어. 이따 사진 찍으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주택. 주택을 유상승계 사왔을 때. 유상승계는 매매라고 그랬죠. 교환, 뭐 경매 이런 것들. 주택을 유상승계하면은 6, 9, 9라고 그랬죠.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요건 어떻게 되죠? 1%, 2%, 3%. 1000분의 10 안 해도 되죠? 아니에요. 그래도 해줄게요. 어차피 안 외울 거.
입부계락도 써드려야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배우는데 요거 요번에 뭐가 있느냐?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주택을 상속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했나요? 됐어요. 하면 되지 뭐. 주택을 상속받으면은 여기 보세요. 상속주택이면 얼마가 되죠? 2.8%죠. 그러면 요 상속받으면 2.8%인데 요 안에는 취득과 관련된 거와 등기와 관련된 게 포함됐다고 그랬죠. 에? 취득과 관련된 건 항상 몇 프로라고 그랬죠? 2% 고정이라고 그랬잖아. 얘는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랬죠. 표준세율에서 2% 어떻게 줘야죠? 빼주면 0.8% 되죠. 자, 요걸 잘 보시면 요게 옛날에는 무지하게 단골 메뉴거든요. 집이 없었어요. 상속으로 인해서 1가구 1주택이 됐어요. 짜네요, 안 짜네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고시원 생활했단 얘기예요. 짠하단 얘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겨우 주택 하나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 불쌍하니까 취득과 관련된 건 세금을 안 매겼어요. 이거 쓰지 말아요, 쓰지 말아요. 비과세였어요. 이거 지울 거예요. 옛날 방법이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주택을 상속해 줬으면 나는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안 냈어요. 짠하니까. 그런데 아버지 명의를 내 명의로 이전 등기해야죠. 등기에 관한 건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얘만 과세가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받을 때는 취득세는 비과세, 등록세는 과세, 이래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부터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걷죠. 한꺼번에 걷으니까 취득세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과세가 돼야지. 한꺼번에 걷으니까 과세가 되는데 세율은 낮아요. 몇 프로가 되죠? 0.8%로 외우란 얘기죠. 요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상속으로 주택을 받아서 겨우 1가구 1주택이 됐으면은 취득세는 과세를 하되 세율은 낮습니다. 몇 프로가 되는 거죠? 0.8%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표준세율이 됩니다. 해보자. 표준세율. 얘가 시험에 나올 때는 함정은 전혀 없어요. 함정 전혀 없어. 숫자가 맞냐 틀리냐.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 맞냐 틀리냐. 두 번째, 가장 높은 세율은. 세 번째, 가장 낮은 세율은. 그럼 가장 높은 세율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높은 세율은 얘 아니면 얘가 답으로 나와요. 답까지 가르쳐 드릴게. 그럼 가장 낮은 세율은 하고 나왔을 때는 얘 아니면 얘가 나오는 거죠. 어디 갔어? 얘 또는 얘가 나오든가. 그래서 가장 낮을 때는 요 정도, 요 정도. 높은 건 저거 정도. 그러면 세율이 나오고서 다음 중 중간 세율은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세율, 낮은 세율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2.3, 2.8.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 이따 답 찾는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해봐요. 표준세율. 이건 꼭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70쪽 나와 있는 거 출발합니다. 함정이 없어요. OX. 그런데 좀 더 쉽게 공부하려면요, 포인트를 잘 찾으세요. 포인트만 알면 이거 다 무지하게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매매가 나왔다 그럼 매매 농지 3%, 매매 농지 이외 4%.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상속과 매매는 농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고, 증여를 받았을 때는 농지냐 아니냐는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할게요. 자, 다음 중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1번 포인트가 뭘까요? 신축 동그라미 쳐도 되고 원시 취득 동그라미 쳐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원시 취득 여기 있네요. 얼마가 될까요? 1000분의 28.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동그라미 연습만 잘하면 돼요. 2번 포인트가 뭐죠? 상속 다음에 농지 이외 여기 있네요. 상속 농지 이외 얼마가 되죠? 1000분의 28. 됐나요? 그 다음 3번 포인트가 뭐죠? 상속 농지 1000분의 23 맞죠? 4번 포인트가 뭐죠? 매매 농지 이외의 토지 여기 있네요. 여기 보세요. 매매 농지 이외의 토지 1000분의 얼마? 40.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답은 몇 번? 4번. 절대로 함정이 없습니다. 이해가요? 동그라미 치면 답이 술술 나와요. 한 번 더 해볼까요? 5번 뭐죠?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분할 여기 있네요. 공유물의 분할 1000분의 얼마? 23. 또 문제도요. 아주 답을 가르쳐 줄게요. 시험에 총유물, 합유물 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험 볼 때는 공유물이 나와요.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뻔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4번. 되겠어요? 노노. 2번 밑줄 표준세율. 이것도 포인트만 알면 되죠. 왔다 갔다 안 하고 할게요. 1번 동그라미 포인트가 뭐죠? 그렇죠. 개인은 아니에요. 개인은 농지상속. 농지상속이면 얼마가 되죠? 1000분의 23. 이해가요? 2번 포인트가 뭐죠? 그렇죠. 주택은 아니에요. 비영리법인 증여예요. 그럼 증여를 비영리법인이 받았으면 1000분의 얼마? 28 맞고요. 3번은 뭐가 포인트죠? 그죠? 지문이 길기나 하나 거기서 왜 포인트를 못 받아요? 위자료가 포인트죠. 그럼 여기 보세요. 위자료는 양도에서도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위자료다 그러면 부부예요? 남남이에요? 남남이면 위자료는 빚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우리 둘이 부부예요? 부부? 왜 승질 부리는데? 둘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이분한테 위자료를 갖다가 1억을 줘야 돼. 100억을. 돈이 없어. 갖고 있던 상가 건물을 줬습니다. 그러면 나는 빚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대물변제니까 주는 사람은 양도가 되고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게 위자료예요. 지금 취득세 나왔지만 양도에서도 단골 메뉴니까 이렇게 공부하죠. 위자료는 남남이다. 빚이다. 빚 때문에 넘어갔으면 줄 때는 양도, 받을 때는 뭐가 된다? 취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매매로 보란 얘기예요. 매매. 따라서 위자료로 받았으니까 뭐가 됩니까? 매매. 상가 동그라미죠. 그럼 매매인데 뭐냐? 농지 이외죠. 농지 이외니까 얼마가 되죠? 1000분의 40.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4번 포인트가 뭐죠? 그렇죠. 농지 교환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 교환이라는 건 매매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이해 가요? 그럼 교환 뭐라고 돼 있어요? 농지 1000분의 얼마? 30. 그런데 뭐로 나왔어요? 40.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인트만 알면 교환은 매매구나. 이렇게 알면 편하죠. 왜 애만 대다 영리법인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고민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율, 표준 세율은 포인트만 알면 답이 그냥 나와요. 함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단 답은 4번이 틀렸고요. 5번 여기다 마무리 설명해 드릴게요. 요건 뭐냐 하면은 요거 따져보면 되네. 지금 나올 게 아닌데 이따 나와야 되는데 미리 할게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신탁재산이다 그럼 요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을 사서 을에게 부탁을 했죠. 야, 을아, 이번에 상가 건물 살라고 그러는데 네가 관리 좀 해줘. 계약을 맺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누가 되죠? 위탁자. 을이라는 사람은 누가 되죠? 수탁자. 그러면 관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관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도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다 비과세예요. 신탁계약이 끝났어요. 그럼 찾아와야죠. 그럼 소유권 넘어가죠. 이럴 때도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으로 안 본다는 얘기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한 건 다 뭐가 된다? 비과세.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지들끼리는. 그런데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걸 수익자에게 양도했다. 수익자라는 건 제3자란 얘기죠. 물건 주인이 있고 관리인이란 얘기죠. 지들끼리는 비과세인데 요 관리인이 제3자에게 이전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요건 정상적인 뭘로 봐요? 매매로 본다는 얘기죠. 뭘로 봐요? 매매로 보니까 당연히 뭐가 되죠? 과세. 그럼 세율은 농지면 3%, 농지가 아니면 4%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먼저 알아둬야 돼요. 탁탁 지들끼리 할 땐 비과세지만 제3자에게 넘어갈 때 수익자 뜻이 뭐예요? 이 재산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다.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신탁재산인 토지, 농지 아니래요. 그럼 몇 프로죠? 4%. 수탁자로부터 밑줄 누구에게? 수익자에게 이전하면 매매로 봅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보죠. 그럼 매매 농지 아니면 몇 프로가 되죠? 4%, 1000분의 40. 수익자 이해가네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도 5번이나 헷갈렸는데 그럼 헷갈리면 어때? 4번이 정확한 답이니까 뒤에 안 읽으면 되죠. 왜 읽어갖고 방황하냐는 얘기예요. 그런 걸 7, 8월 달에 자신감 좀 갖고 이거 보니까 답이야. 그럼 뒤에 거 읽지 마요. 웬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끝까지 읽으려니까. 1번이 정답이다. 그럼 과감하게 요거. 그럼 그 다음 문제 넘어가야지. 1번 문제가 나오면. 근데 왜 끝에까지 읽어보다 5번에 헷갈리는 게 나오면 다 알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 뭐 낯선 게 나올 때 있잖아. 배운 대로만 하면 답 나와요. 그렇지? 왜 끝에 읽어가지고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하는 거야. 아까까지 1번이 답이었었는데 자신감이 있었는데 5번이 다크호스로 올라간 거야. 1번, 5번, 1번, 5번에다 A 5번 이러면 끝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7, 8월 달하고 매달 모의고사 때 이거 연습하란 얘기예요. 세법은 이거 연습해요. 어차피 여러분이 풀어도 3개 맞잖아. 그러니까 과감한 연습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21일 날 모의고사죠. 예? 그럼 한번 이렇게 세법 한번 연습해봐. 어차피 풀어도 3개인데 이 방법으로 하면 5개 맞을 줄 알아요? 모이니까 연습만 해요. 괜히 그 풀어가지고 아이고 점수가 안 나왔네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땐 지났어요. 즐기면서 해요. 연습하란 말이에요. 연습. 그럼 자기 나름대로 답 찾는 요령을 터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요약집 밤새도록 공부해봐. 말짱도로 무겨. 문제만 달달달달. 오케이? 그럼 봐요. 1번 했던 문제나 2번 했던 문제나 어떻게 해요? 다 새로운 거 나와요?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이거 연습하면 안 될 수가 없어. 자동적으로 외워지겠다 이거. 나는 외우기 싫어. 나 외울 수 없어. 더 안 돼, 안 돼. 하도 할 수 없이 외우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 세율 몇 프로로 공부하라고 그랬죠? 얼마나 했으면 외웠겠어 이거.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또 한번 해볼까요? 3번. 똑같으니까 3번의 밑줄 표준세율이다. 틀린 것은 포인트 찾아보죠. 1번 포인트가 뭐죠? 농지 유상이죠. 유상은 뭐예요? 매매가 되죠. 그럼 매매 농지 1000분의 얼마? 30 맞죠? 2번 포인트가 뭐죠? 상가 상속 2개가 되죠. 농지 2회니까 1000분의 28 맞죠? 3번 포인트가 뭐죠? 이 농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됐어 여기 봐요. 됐어. 이거 봐. 매매나 상속은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만 증여는 받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 포인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개인하고 증여가 되는 거죠. 농지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개인 증여 1000분의 얼마? 35, 28이 틀렸다는 얘기죠. 답이 몇 번?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포인트가 뭐죠? 합유물, 총유물, 분할 1000분의 얼마? 23. 5번 포인트가 뭐죠? 그렇죠. 신축 1000분의 얼마? 28. 되겠어요? 똑같잖아. 반응이 시원찮아서 4번 또 보죠. 다음은 취득세 세율이다. 밑줄 가장 높은 세율. 가장 높은 세율인데 괄호 안에 밑줄 주택 얼마? 6억 이하. 그럼 여기 보세요. 주택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주택 유상 6억 이하 몇 프로? 1%. 그 다음 괄호 옆에 밑줄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래요.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라면 증여에서 누가 되는 거죠? 개인 1000분의 35란 얘기죠. 이해 가나요? 거기서 나온 조건을 정해준 거예요. 증여가 나오면 1000분의 35고 상속이 나오면 어디? 주택매매가 나오면 1%고. 이해 가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조건을 걸어준 거예요. 그런 다음 밑에 하나씩 보죠. 1번 포인트가 뭐죠? 신축이죠. 신축은 주택 쳐다볼 필요 없어요. 신축은 항상 1000분의 얼마? 28. 뭐 간단하게 하면 2.8% 이래도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포인트가 뭐죠? 상속하고 그렇죠. 주택이죠. 상속 농지냐 아니냐 있으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상속 농지 이외니까 2.8%. 이해 가나요? 그러면 우리가 1번하고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둘이 똑같으니까. 높은 세율 물어보는 거니까 이걸 1번에다 마킹하고 좋다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3번 포인트가 뭐죠? 매매. 또 뭐가 있죠? 주택. 여기 나왔네. 매매, 주택. 아까 얼마 이하라고 그랬어요? 6억. 그러니까 몇 프로? 1%. 그러니까 얘도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일 낮으니까. 4번 포인트가 뭐죠? 상속. 밑줄 1가구 1주택. 상속 1가구 1주택이 되면 요게 없으면 2.8%인데 1가구 1주택이 됐으면 얼마가 되죠? 0.8%. 얘도 답이 될 수 없죠. 제일 싸니까.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포인트가 뭐죠? 증여하고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럼 비영리 사업자는 증여에만 나오는 거죠. 아니면 개인이죠. 개인은 몇 프로가 되는 거죠? 3.5%. 제일 높다는 얘기죠. 이해 가세요? 다 내용이 똑같잖아. 자, 그래도 또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5번 나왔습니다. 5번 보면은 밑줄 5억인 주택. 5억짜리 주택이래요.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취득세 세율이라고 나왔죠. 세율로 나오지 말고 거기다 하나 집어넣으세요. 표준자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무슨 세율이 되죠? 표준세율하고 그냥 세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표준세율을 먼저 알아둬야 되니까 문제를 바꿉니다. 표준세율 문제를 바꾸니까 답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준비됐나요? 자, 보세요. 1번 포인트가 뭐죠? 신축은 가격이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택이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택을 짓던 상가를 짓던 신축은 똑같습니다. 1000분의 얼마가 되죠? 28. 맞죠? 어이? 그 다음에 2번 포인트가 뭘까요? 여기서 이런 걸 배웠죠? 여기 보세요. 조금만 외곽 지역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옛날 집에서 주거용으로 사용 안 하고 보리밥집 있잖아요. 뭐 오리탕집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사실상의 현황을 따라갑니다. 따라서 아무리 공부상으로 주택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쓰면은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보리밥집을 하고 있다가 매매를 하면 비과세 못 받습니다.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가정 어린이집이 포인트예요.
주거용 주택이지만 이걸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일반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어린이집을 밑줄 유상 취득 매매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여기 들어가죠. 매매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요? 농지 이외 주택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1000분의 얼마가 됩니까? 40.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포인트가 뭐죠? 증여인데 이렇게만 나오면 이의신청 들어갈 수 있어요. 이의신청. 왜? 받은 사람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만듭니다. 옆에다가 괄호 열고 비영리법인 괄호 닫고. 비영리법인이니까 1000분의 얼마가 됩니까? 35로 바꾸려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까요? 비영리법인까지 썼죠? 이외 이렇게 써요. 미안해요. 이외. 비영리법인이냐 아니냐 나와야 되겠죠? 그럼 비영리법인 이외다 그러면 1000분의 얼마가 되죠? 35가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예요. 왜냐하면 복수응답 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거 있어요.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 때문에 뭐 2차가 불합격이 됐다. 1차가 불합격이 됐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한 문제 정도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세법 같은 경우는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의신청 들어가게끔 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정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만 이의신청하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럼 제가 다니는 강의하는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승산이 있다는 얘기죠. 과거에 그래서 이긴 분도 있어요. 그래서 몇 분의 혜택을 받습니다. 싸우는 건 내가 잘 싸워요. 한 개 정도 되면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세법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한테 얘기하면은 다 같이 우리가 이의신청 들어가면 되잖아요. 뭐 한 5개 차이 나면 할 말 없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4번의 포인트는 뭐죠? 동그라미 상속 1가구 1주택이면 얼마가 되죠? 1000분의 8. 1000분의 8은 0.8%가 되겠죠. 따라서 틀린 건 몇 번? 4번. 5번 보세요. 밑줄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은 1000분의 3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이따 배우겠지만 그건 세율을 물어볼 땐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공부하자고 그랬죠? 표준세율로 바꿨죠. 표준세율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요? 1000분의 23이 됩니다. 왜 그러나 이따가 공유물 분할에 대한 세율, 중과세율 배울 때 설명해 드릴게. 여기는 그걸 고치세요. 1000분의 얼마로? 23으로 고치세요. 왜냐? 문제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답은 4번하고 5번이 복수정답 돼야 되는데 5번의 지문을 고쳤기 때문에 4번만 된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체크, 7번 체크, 8번 체크. 그 다음에 9번부터 비교하는 겁니다. 9번에 보면 밑줄 표준세율. 표준세율이 서로 다른 경우는 그랬죠. 그럼 2개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2개의 포인트를 잘 찾아야 되겠죠. 1번 포인트가 뭐죠? 또 뭐가 있죠? 여기 보세요. 신축이나 증축이나 같아요 달라요? 그럼 세율은 똑같이 얼마가 되죠? 1000분의 28. 원시취득이니까 다. 이해가요? 왜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봐요? 신축 원시취득, 증축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똑같이 1000분의 28이 되겠죠. 오케이? 자, 한 번 더 보죠. 2번 포인트가 뭐죠? 건물 상속. 건물 상속 얼마가 되죠? 1000분의 20. 여태 똑같은 거 계속 했는데 왜 이래? 여기 있잖아. 여기 왔다 갔다 힘들어 죽겠어. 건물 상속 얼마예요? 1000분의 28. 됐어요? 그 다음 뒤에 거 보면은 뭐가 포인트예요? 비영리법인과 증여가 포인트죠. 증여 비영리법인이면 1000분의 얼마? 28. 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뭡니까? 포인트 교환과 경매 나왔죠. 여기 또 보세요. 그래서 다 써놨잖아요. 교환이나 경매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말 아니에요. 상가 건물이니까 똑같잖아요. 세율이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가 되겠죠. 그렇게 자신들이 없나? 그 다음에 4번 합유물 분할. 합유물 분할이면 1000분의 얼마가 되죠? 23이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죠? 농지매매. 요건 1000분의 얼마죠? 30. 같아요, 달라요? 답이 몇 번? 4번인데 그 다음 좀 5번까지 하고요. 5번 공유물 분할 1000분의 얼마? 23. 그 다음에 포인트가 뭐죠? 농지상속 1000분의 얼마? 23. 똑같죠? 그럼 답은 4번인데 오른쪽 밑에 정답에 보면은 5번이라 나와 있죠? 오탑니다. 몇 번으로? 4번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건 함정이 전혀 없다니까 포인트만 알면 그냥 답이 나와요. 한 번 더 해봅시다. 10번 나왔습니다. 밑줄 표준세율. 표준세율입니다. 1번의 포인트는 뭐죠? 증축 또는 뭘 보면 되죠? 면적이 증가. 면적이 증가되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원시 취득 건물이죠? 1000분의 얼마? 28. 여기 써놔줬잖아요. 면적 증가 나왔다 그러면 1000분의 28. 이게 답이에요, 답. 그 다음에 맞고요. 2번. 2번은 뭐죠? 포인트 농지상속 1000분의 얼마? 23. 다음에 총유물 분할 얼마가 되죠? 1000분의 23.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 여기 보세요. 1000분의 23 아니면 다 28이에요. 그걸 여태 보면서도 이렇게 자신이 없어? 그 다음에 3번 포인트 뭐죠? 농지상속 1000분의 23이죠. 밑줄 합유물 분할 1000분의 얼마? 23. 동일하다. 맞죠? 4번 포인트가 뭐죠? 공유물.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 요거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공유하고 있어요. 갑이 70%, 을이 30% 갖고 있다. 공유다 그러면 자기의 지분이 있겠죠. 지분대로 각각 계산해 줘야 되겠죠. 얘는 70%에 대한 것, 얘는 30%에 대한 것. 그거예요. 보죠. 승계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이면 지분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이건 뭐냐 하면 얘가 7억 갖고 있다, 3억짜리다. 요거 과세 표준이 각자 되는 거란 얘기죠. 요거에 대해서 1000분의 23, 요거에 대해서 1000분의 23 각각 계산한다는 뜻이죠. 맞고요. 5번 보죠. 5번은 동그라미 매매. 그 다음 또 뭘 봐야죠? 교환이죠. 여기 또 나왔잖아. 여기 매매 교환은 세율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요게 틀린 거란 얘기죠. 이해 가요? 그러니까 숫자만 외우면 얘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잘 못 외우나 봐요. 이따가 집에 가실 때는 한 사람씩 질문을 해서 요쪽 줄에서는 요 분이 대표로 대답해서 맞아야 다 집에 가고, 여기는 여기 해서 요쪽 줄 대표, 요쪽 줄 대표는 맨 앞에 해가지고 물어본 다음에 통과돼야 집에 가기. 한번 해볼까요? 뭘 질문할지 몰라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거가 아니라. 참 별 협박을 다 하면서 수업해야 돼요. 이제 세 분은 이제 오늘 수업 끝이에요. 지금부터 설명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자, 11번 한번 또 해볼게요. 잘 보세요. 11번.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이다. 밑줄 세율. 1번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건에 따라 무슨 세율? 차등비례세율. 맞죠? 2번 많이 했어요. 자,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있으면 어떤 세율? 높은 세율. 맞죠?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건축, 동그라미 개수, 밑줄 면적 증가. 면적이 증가가 되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런데 괄호 안에 신축, 재축은 제외라고 그랬죠. 요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요거예요. 건축을 할 때 신축이다, 재축이다. 그러면 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전체를 원시 취득으로 보는 거죠. 공사비 들어간 거 4층짜리 지었어요. 들어간 공사비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증축을 했다. 증축을 하면은 면적이 증가됐죠. 이해가요? 면적이 증가됐으니까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이해가요? 신축은 다시 지은 거니까 재축하고 전체가 되는 거고, 증축은 3층짜리인데 한 층 올렸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 갖고 취득세 계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면적 늘어난 거에 대해서만. 이해 가나요? 그래서 거기에 신축, 재축은 제외라는 말은 신축과 재축은 증가한 면적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란 얘기죠.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은 요겁니다. 가끔 예전에 나왔던 경우인데 요거죠. 자, 남의 땅에다, 을의 땅에다가 갑이 신축을 했어요. 땅은 내 거가 아니야. 그럼 요 건축물에 대한 건 주택분으로 해서 취득세 계산해야죠. 3달 정도 있다가 땅을 샀어요. 따로따로 샀다는 얘기죠. 요걸 샀을 때는 주택분에 대한 것. 요건 뭐냐? 같이 살 때만 부수토지니까 주택에 포함하죠. 따로따로죠. 그럴 때 부수토지는 세율을 뭘 적용하는 거냐? 같이 살 때는 주택에 포함해서 한꺼번에 계산해. 근데 따로따로 살 때는 나중에는 뭐만 산 거예요? 땅만 샀죠. 그러면 토지분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 따로따로 살 때. 당연하죠. 땅하고 주택 건축물하고 같이 사면은 부수토지는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해서 주택 걸로 계산하고, 건축물을 남의 땅에다 지었다. 그리고 나중에 돈 돼서 땅을 샀다. 따로. 이럴 때는 토지분 세율 적용하죠. 볼게요. 주택을 신축, 증축한 이후에 건축물의 소유자가 밑줄 부속 토지를 따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엇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야죠.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주택. 요게 틀렸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틀린 걸 찾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일단 답은 몇 번이 되죠? 4번. 5번 아까 배웠죠. 공유. 공유면 각자의 지분이 있겠죠. 지분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기까지가 표준세율에 관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10분간 쉰 다음엔 어려운 여러분이 헷갈려 하는 중과세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요령 가르쳐 드렸잖아. 그러니까 요거에 관한 것은 따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못 외운 사람 딸 외우고 있어 저거.